오늘 새벽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만취한 지명 수배범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갑도 채우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답안 유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중간고사도 같은 방식으로 답안을 빼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담양의 산업단지에서 불이 나 6시간 넘게 건물 5동을 태워 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민선사기 전남교육청이 떨어진 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평가를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만취한 지명 수배범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골목길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듯 남성은 비틀거리며 뛰다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경찰이 남성의 뒤를 쫓아가 보지만 이미 남성을 놓친 뒤입니다. 아침에 파출소 직원 입회하에 사복 입은 경찰분들이 한 10명 정도 오셔가지고 집 주위를 수색을 하길래 뭔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민으로서는 어떤 범죄가 있어서 저런지 많이 또 불안감도 좀 있었고. 오늘 새벽 4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파출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7살 남성 A씨가 조사 도중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남성은 경찰서 옆 골목길로 도주했습니다. 사기 수배범이었던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A씨의 손목에는 수갑도 채워져 있지 않아 쉽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경고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배가 있더라. 수배로 체포를 한 거예요. 밖에서 이제 그걸 담배도 피좀 이렇게 밖에서 서서 보고 있었나 봐. 근데 갑자기 그냥 돌아가고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지인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A씨는 도주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피의자 도주 방침을 정확히 지켰는지 여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답안 유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중간고사도 같은 방식을 이용해 문제와 답안을 빼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두 학생의 범행은 이번 기말고사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은 중간고사도 기말고사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와 답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나 답안이 유출된 과목은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에 달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A군은 교사들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무력화시킨 뒤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두 학생은 시험 출제 기간이 끝나면 교무실에 다시 들어가 저장된 캡처 파일을 USB에 옮기고 설치한 코드를 지웠습니다. 2학년 과목 교사들은 본관 2층과 4층, 별관 2층 교무실을 나눠 쓰고 있는데 학생들은 3곳 모두 외벽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학생들이 교무실 3곳을 최소 4번 이상 넘나들도록 방범시설은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간 시각이란 이런 특정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 침입행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함께 두 학생의 성적 처리와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890명, 전남에서 2,637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5,52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5천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으로 일주일 전보다는 무려 2,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안국제공항의 일부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이 축소됩니다. 각 항공사들이 무안국제공항에 제출한 8월 운항 계획에 따르면 무안과 나트랑, 다낭 노선을 운항하는 퍼시픽항공은 다음 달 15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김포와 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하이에어는 일부 노선을 감축하고 제주항공도 다낭과 태국 방콕 노선을 오는 10월 말까지만 운항합니다. 다만 제주항공은 9월까지 인천행 국내선을 신규 운항하고 비에젯항공, 퍼시픽항공, 훈누항공 등 외국 항공사들도 다낭, 달랏, 나트랑, 울란바토르 등의 부정기 노선을 8월에 운항할 계획입니다. 새벽 시간대 담양산단에서 불이 나 6시간 넘게 건물 5동을 태우고 2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는데요.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는 건물 5동을 삽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완전히 다 타진 상태였죠. 불이라는 게 정말 남 일이 아니었네. 얘기였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담양 산업단지 안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난 불로 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건물들이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탓에 불길은 무려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소방등 260여 명 인원과 3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되었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최고조 상태에 이르렀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영훈 대학생위원장을 이형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대학생위원장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하시는데 출마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29입니다. 29인데요. 우리 당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가 당심과 민심이 굉장히 벌어져 있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2030의 목소리가 당에 온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유일한 또 20대 후보자이거든요.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당에 들어와서 9년간 이렇게 당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무도 해보고 실무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차근차근 평당원에서부터 여러 당직을 맡고 성장한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국민들께도 큰 변화에 대한 느낌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돼선 안 된다면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선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신데 이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출마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원이나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면은 그에 맞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할당제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청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 교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5년, 10년 후에는 새로운 세대가 올 거고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86이라고 하는 선배들께서 국회에 들어오셨을 때에는 국민적인 요구와 준비된 그룹이 있어서 이게 잘 맞물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정치 순간에도 할당을 우리가 요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나약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할당을 통해서 세대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새로운 세대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국민들께서 요구하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정치를 맡기자. 요구를 하실 텐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 의무도 없고 권한도 사실 없다. 우리가 정말
당장 앞에 선거가 아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민주당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당 안에서 성장한다면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확신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대학생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 사기 전남교육청이 떨어진 학력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후보 시절 학생들의 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역량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능 학력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지금 교실은요, 수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40여일간의 활동을 마친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가장 앞세운 과제도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과목별, 분야별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평가를 토대로 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책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중학교부터 진로 진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사들의 진학 지도 역량을 키워갈 계획입니다.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여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학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평가의 체계들을 좀 도입을 할 겁니다.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학생들 간 줄 세우기로 교육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교육을 부추겨 교육의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의 취지와 방법, 학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선사기 전남교육청이 학력을 키우고 교육 복지를 개선하는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동균입니다. 제5차 광주폴리가 재활용 건축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제5차 광주폴리 배영민 총감독은 재활용 건축을 적용한 작품을 선보이겠다며 폴리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건축 재료를 재활용하는 과정이나 폴리를 설치하는 과정 등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폴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이동하는 순환 폴리를 제작해 광주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위탁받아 시행 중인 제5차 광주폴리 사업은 올 하반기 주제와 장소를 결정한 뒤 내년까지 설치됩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 청장은 지방청 국과장과 일선 세무서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간편 조사를 확대해 세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탈루 유형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임동훈 부원장과 안성환 신경과장이 새 병원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 6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김경종 병원장 등 병원 집행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을 열고 임동훈 부원장 등에게서 각각 3천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개원 51주년을 맞아 수건 사업인 새 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립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내일 전라남도청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신규 협력과제와 기존 공동협력과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우유 차등 가격제를 놓고 낙농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낙농가들이 순회 규탄 대회에 나섰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 전남지회는 지난 11일 충남을 시작으로 오늘은 전남도청 앞에서 낙농말살 정부 유업체 규탄 걸기 대회를 갖고 용도별로 우유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가공용 우유의 수입산 의존을 줄이기 위해 마시는 음용 우유의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치즈, 버터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가공 우유 가격을 낮추는 차등 가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최근 30% 이상 오른 사료값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입 우유 차등 가격제까지 도입될 경우 농가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촬영한 영화 한산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일궈낸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은 국내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명량의 후속작으로 지난 2020년부터 여수시 진모지구 세트장과 돌산, 남면 등에서 촬영했습니다.